그러면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뭐 실정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하여튼 어제가 이제 너무 공포스러운 하루가 되다 보니까 어제 뭐 시작부터 그랬지만 하여튼 네. 하루 종일 계속 더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오늘 내일 아마 실적 발표들이 쭉 있을 텐데 그게 조금 분위기 전환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아침 발표된 하이닉스 예. 분위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60.4조 나왔 60.4조? 네. 60.5조 정도. 네. 근데 이번에 감익될 거라고 얘기를 계속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60조라고 컨센은 64조에서 65조였는데 네. 이번에 감익돼 갖고 60조 나올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왜 놀라야 되는 건 모르겠네요. 이게 놀라야 되는 건 아니고 예. 원래 이제 예상치가 있고 예. 그거보다 조금 더 잘 나오길 다들 이제 바라셨었던 그렇죠. 것 예, 같고 예. 그런 네. 실망감은 있죠. 네, 근데 이제 네. 그보다 네. 예상대로 나왔다는 게 이제 예. 좀 예상보다 좀 잘 나오길 다들 이제 기대를 하셨던 거 같아요. 물론 예 그렇다면 그래야 이제 시장이 맞습니다. 반전의 어떤 뭐 모멘텀이 될 테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실망감 쇼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컨센은 FM 가이드나 이런 컨센은 64조 5조 맞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맞으신데요. 최근에 이 방송에서도 그랬고 계속 자료들이 나온 게 이번에 감익이 될 거다. 네. SK하이닉스가 그래서 60조 원 정도 될 거다라고 이 계속 언론에 나온 얘기예요. 네. 이제 그 정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예상대로 나왔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요 정도면 또 폭락 가게 오늘도? 이제 시장이지 뭐 이거 이 뭐야 실적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장 흐름에 따르겠죠. 실적은 크게 실적이 영향 줄 만한 네. 수준은 아니고요. 지금 그렇잖아요.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쇼크도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미국에 지금 여러분 미국 뉴스 보시거나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보시면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 다 주가 다 빠졌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고 다 빠진 거예요. 미국장에서도. 예.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게 내일이잖아요. 메타. 네네. 메타 실적 좋게 발표하는데 만약에 자본 지출 뭐 더 높게 해가지고 하겠다, AI 산업 하겠다 이러면 혹시 메타 또 급락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이번 시장의 심리적인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또 수급적으로 반도체 쪽에 매도가 많이 나온 그 발단이 여러 가지 중에 네. 알파벳 실적 발표하면서 그게 폭락하면서 그랬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알파벳이 실적 발표하면서 자본 지출하고 그리고 프리캐시플로 뭐 마이너스다 이 얘기하면서 그게 폭락했잖아요.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실적이 안 좋았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메타 차례예요. 근데 메타가 내일 나오죠 이제. 네. 그래서 그걸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똑같이 우리 시장한테 가지고 와 보면 우리 시장에서 지금 뭐 이 상황에서 실적이 서프라이즈 됐다고 그것 때문에 올라갈까? 그러기에는 지금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이 섹터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침에 이제 시초가 이제 저기 NST 보시기 전에 정보래님하고 오늘 뭐 이런 대화를 좀 해볼게요.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 시장은 이제 반도체 지수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반도체 얘기를 다시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이든 SK하이닉스이든 이들이 하락한 이유를 뭐 여러 가지 구구절절 많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핵심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디램 메모리 가격의 상승률이 둔화될 거라는 거가 있고 네. 그로 인해서 이익 상승률이 둔화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안에 수급 이런 거 이제 맨날 얘기했던 거 빼고 네. 그러면 절대 이익 수치는 증가하는데 이익률이 둔화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래서 이제 멈췄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뭘 제가 정부님께 여쭤보려고 하는 거냐면요. 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이나 사려 가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 이익률이 그리고 메모리 가격의 상승률도 줄을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메모리 가격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급등했어요? 작년 3분기예요. 네. 3분기. 네. 그러면 최초에 저 아래에서 급등했던 폭하고 지금 많이 올라왔을 때 상승하는 거하고 폭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적겠죠. 당연히 작년 3분기, 작년 4분기보다 요번에는 메모리 가격의 상승 폭이 줄을 거라고요. 네. 율이. 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지금 하면서 3분기, 4분기를 이제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걸 반영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승률이 준다라고 하고 근데 절대 수치는 늘어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의 기울기가 주가의 기울기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의 기울기가 이제 둔화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다고 쳐요. 그런데 절대 수치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절대 수치에서 말도 안 되게 벗어난 가격으로 떨어지면 그건 역시 비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뭐 밸류 지금 뭐 SK 증권에서 어제 발표하는 거 보니까 3.8배, 뭐 3.5배 이렇대요. 네. 지금 멀티플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수준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이제 얘네는 끝났어. 그래서 이제 못 가. 이런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인정. 네. 그래서 예전처럼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 못할 수도 있겠다 인정. 전고점 돌파 못하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더라도 네. 아무리 그래도 완전히 너무 절대 저평가로 밑으로 떨어지면 그 이상 얼마나 더 떨어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지금 이게 폭락을 하면서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이제 얘네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거 하고요. 지금 미국 시장 아직 시작 말씀을 안 드렸는데 미국의 샌디스크 하락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 덜 안 떨어졌어요. 네. 근데 샌디스크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샌디스크가 하락한 거는 하락할 만하지 않아요? 그거는 1000몇 % 상승을 했어요. 샌디스크는 그리고 샌디스크는 그만한 실적을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야말로 오버슈팅한 거예요. 그쪽은. 그거랑 우리하고 이게 똑같이 놀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고 그리고 아시아 전체에서 반도체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어제 반도체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이크론이 8.8%, 샌디스크 14%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엔비디아는 플러스였고요.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미국 빠졌으니까 그러면 오늘 또 빠지겠네? 이런 논리는 아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 자체의 문제인 거지. 네네. 이제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 아시아의 반도체가 빠졌기 때문에 얘네가 하락을 한 거지. 네. 얘네 때문에 우리가 영향 받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어제 뭐 진짜 뭐랄까요 고통스러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하락, 뭐 급락 이것도 아니고 폭락이에요. 네. 폭락인데 우리가 용어를 쓸 때 죄송합니다. 용어를 쓸 때 많은 사람들이 조정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있고 하락이라고 말을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걸 잘 가려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정이라는 거는요. 일정 부분의 수준의 하락 조정이 있는 거지 그 수준을 넘어가면 그건 조정이 아니고 하락이에요. 하락이라고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나오시는 분들의 워딩을 잘 보면 조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네. 나중에 다시 올라갈 거라는 것을 내심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올라갔으면 하는 기대감을 반영하는 거고 기대감을 반영하는 거고요. 근데 하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워딩을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락이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표현을 쓰는 사람은 이거는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고 이제 올라가는 거는 다시 대세 상승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반등을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등과 상승도 또 다르죠. 반등은 나중에 다시 하락할 거라는 걸 내포하는 용어이고요. 상승은 이제 상승 추세로 간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반도체 얘기하다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느냐. 네. 그럼 반도체가 이제 다시 상승으로 갈 수 있느냐 반등을 할 수 있느냐를 표현을 잘 보고서 판단하셔야 된다는 표현을 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께 지금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얘기하다 좀 제가 뭐 딴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미국 시장이 보시면요, 다운이 1%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0.2% 하락했고 S&P 0.2% 상승했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내일 모레 있을 FOMC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기에는 반도체만 빠졌고 다른 데들은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네. 다우 지수 올랐다는 건 경기 민감인데 예. 금리 인상은 경기 민감에 훨씬 더 맞아요. 크잖아요. 그럼 이건 말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네. 우린 시장이 가장 현명한 사람은 시장이에요. 가장 현명한 우린 시장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네. 어떤 사람이나 어떤 뭐 그런 뭐 유명한 뭐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시장이거든요. 근데 시장을 보시면요. 어쨌든 잠깐 보고 우리 시세 좀 보겠습니다. 네. S&P 500의 주봉, 이게 세 개 다 주봉인데요. S&P 500의 주봉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2달 넘게 옆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얘는 방향 못 잡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이게 3일 연속 상승을 했거든요. S&P 500이. 근데 어떻게 상승했냐면 플러스 0.05, 플러스 0.02, 플러스 0.21이에요. 상승이 이 3일 동안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S&P 500이. 네. 이게 S&P 500이고요. 이게 나스닥이에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지금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기술주 위주로 하라고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스닥이고요. 이게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돌파 시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주봉이지만 그러니까 뭘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반도체에 속해 있는 AI의 그 뭐랄까요 범주에 있는 길주 위주로 하락을 하는 거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뭐 유가가 오르고 또 금리 인상 할까봐 두렵고 막 이런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가가 WTI 선물이 77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뭐 좀 전에 뭐 어디 공격했다면서요 이란이요. 네. 네. 이란 요르단 미군 기지에 미사일 발사했다는 소식이 좀 나오고. 계속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제 이 뉴스는 제가 요즘에 전해드리지를 않고 있는데요. 근데 흐름을 계속 봐야 됩니다. 이거는요. 네. 어떤 사태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순조롭게 대화 중이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절충하고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타코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란이 포기하지 않는 거는 핵무기보다도 네. 해협이에요 지금. 해협의 통행료를 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가장 최근 뉴스가 뭐가 있냐면 오만하고 협의해서 통행료를 일부 받는 거를 협상 중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뉴스 보시면. 네.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 권한을 그쪽에 주고 나머지를 얻어내고 하는 쪽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대화를 보면. 근데 그걸 어느 정도까지 미국이 양보할 거냐 또는 트럼프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혼자. 그 미국에 있는 다른 이걸 결정하는 또는 입김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어떤 것인가가 지금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지금 보면 이제 유가는 77달러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국제 수익률도 약간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원화가 1,450원대까지 지금 여기 환율에 떨어졌어요. 10원 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네. 주가 오를 때 원화 약세가 계속되고 네. 주가가 떨어질 때 원화 강세가 되는 게 너무 그렇죠. 그게 이론적으로 맞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네.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 들어와서 예. 원화 강세가 원화 되면서 강세가 되고 주가가 주가가 오르고. 네. 예. 근데 지금은 예. 우리가 지금 예. 본 현상은 예. 주가 오를 때 원화 약세. 예. 근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예. 원화 강세. 예. 이게 와가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건 이론이 아니고 수급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 말씀을 계속 해주고. 예, 이건 그냥 수급이라니까요. 환율은. 예. 네. 그 정상적인 경기의 흐름과 이런 걸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혀 그러니까 아니다. 지금 수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죠.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주요 시장을 반도체주에 급락한 걸 이제 미국이 반영했다 설명을 드렸고요. 포드가 실적 발표했는데 지금은 좀 모르겠는데 제가 7시에 타이핑할 때 시간에서 6% 오르네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왜 뉴스를 가져왔냐면 그동안에 계속 자동차 안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포드모터가 실적도 괜찮게 가이던스도 좋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좀 오르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요거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 네.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늘 보여드렸듯이 미국 시장 잠깐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상황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NST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폭락을 한 상황이라서요. 보통 폭락한 다음 날 10%나 넘게 폭락한 날 또 다시 폭락한다는 건 진짜 뭐 요즘에 흔치 않은 일이 많긴 하지만 네. 정말 그거는 흔치 않는 일이라고 표현하기보다도 그건 거의 없는 일이에요. 거의 없는 일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반등을 할 거냐? 그리고 어제 그런 투자 심리에서 오늘 반등이 강할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네. 그건 역시도. 근데 극도로 오늘 눈치 보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아침에는 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어제 저녁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 매매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아침 반대 매매 나옵니다. 아침에 예를 들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담보 부족이 걸렸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밤이나 오늘 아침까지 그 돈을 넣어야 돼요.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 돈을 채워넣지 않는 사람이 이 기자님 만약에 그렇다. 나 돈이 있었는데 돈이 구할 데가 없어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팔아야죠. 예. 시작 전에 빨리 팔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매도가 빠지면 빠질수록 수급의 악순환이 되면서 아침에 계속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매도가 나오고 나서 시작하고 좀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심지어 이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 그냥 반대매매 내보내. 그냥요? 예. 그냥 나 그 돈 지금 다시 메울 돈 없으니까 돈이 뭐 내가 1억 투자하고 있는데 1,000만 원 넣으세요. 그런데 1,000만 원어치 나가 그냥. 그렇게 있어요. 그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침에 나가요. 아침에 나가거든요. 지금은 이제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반대매매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반대매매는 있을 수밖에 없다. 아침에. 근데 그걸 이제 받고 오늘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문제인 거예요. 네. 근데 오늘 만약에 반등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추정할 수 있겠어요? 겁나잖아요. 그렇죠. 겁나잖아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좀 있고요. 지금 잠깐 보시면 반도체 3탑 뭐 투탑 여기만 좀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좀 플러스 정도만 전체적으로 플러스로 들어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반발이죠, 반발 매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요. 네. 지금 코스닥은 파란색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지금 반도체만 빼고 나머지들은 다 정도 지금 플러스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뭐 금방 바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요즘 하루 변동폭이 워낙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흐름을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마지막까지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이너스 3% 요즘 변동성에서 마이너스 3%는 그냥 보합이에요 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그냥 보합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구나. 너무 허탈해서 웃음이 나오네요. 말씀이 너무 예. 허탈해서 웃음 나오네요. 그래서 요즘에 뭐 지수가 10% 이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어제 개별 종목들은 마이너스 10%에서 20%가 수두룩하게 많았어요.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마이너스 10% 쉽게 얘기를 하지만 10%는 어떤 시장에서는 1년 내내 열심히 해야지 10%. 보통 우리 그 패시브를 운영하는 운용사들 있잖아요. 네. 운용사들 특히 연금도 지금은 뭐 변동성이 크니까 올해 엄청나게 벌었다고 하는데 연평균 수익률 목표가 6%예요. 6% 7%그 정도 됩니다. 네. 패시브들이. 근데 뭐 하루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장에서는 약간 회피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요거는요. 그리고 뉴스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제 뭐 서킷 브레이커 발동했다는 거 뭐 지나간 얘기 있고 여전히 또 다시 투신이 매도를 어제 1조 이상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하죠. 투신이 사는 날 오르고 투신이 파는 날 내리고 네. 네,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뭐 알아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 되게 극도로 조심하면서 소극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영 지금 뭐 매니저들이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 특징적인 하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를 개인들이 7,300억 원어치 순매수했다고 하네요. 지난주 금요일 날 4,800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그랬죠. 네. 31일부터 기본 예탁금 올리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이다라고 기사가 막 도배가 됐어요. 진짜 전부 다들. 요즘에 되게 모든 일간지들이나 뭐 방송에서 여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야 꼭 제가 표현을 드리기를 월요일 날 꼭 그렇게 거래해야 되는가? 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제도 7,300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요 숫자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제 이 관련된 뉴스들이 좀 돌아다녔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보도가 어저께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루머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금융위원장님이 이렇게 표현을 어저께 워딩이 나왔습니다. 이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수요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선제적으로 검토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본 예탁금 5천만 원. 이거는 요번에 얘기한 게 아니고 루머가 돈 겁니다. 기본 예탁금 5천만 원으로 상향 검토하고 있다. 개인별 투자 한도를 20%로 제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선물 옵션처럼 사전 모의 거래를 이제 이거 훈련을 하고 들어오게 이런 제도도 적용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루머가 돌면서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수요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이런 조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뭘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제 하루에만 7,300원 샀다니까요. 이 종목 단일 종목 ETF에.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이미 여기 들어가서 손실 본 사람들이 있어요. 좀 단기 거래하는 사람들이 성향이 있겠죠. 약간 투기성이 강한 자금들이겠죠. 여기 들어가서 손실이 났습니다. 손실이 났는데 그러면 그 손실 나는 만약에 뭐 20% 손실 났다, 30% 손실 났다. 아니 네. 더 났겠죠 여기는 아마도. 근데 다른데 어디 가서 이걸 수익을 보존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계속 여기서 이걸 계속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제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사람들을 수요가 진정되기를 바래봤자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네, 네.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오기를 바라기에는 지금 그렇게 그냥 뭐랄까요. 그렇게 기대하기에는 네. 들어오지 마 하기에는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이제 이를 검토한다. 3천만 원에 대해서도 8월 달에 한다 그러는데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번 7월 30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도 진정이 잘 안 되니까 5천만 원으로 상향 검토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뭐 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어저께 저녁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저같이 그냥 뭐 범인이 이분들은 위에서 전체를 아우르면서 시장 시스템도 봐야 되고 부작용도 봐야 되고 하는 게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까지 보는 눈은 없고 그냥 시장만 생각을 할 때는 네. 시장만 생각을 할 때는 이거는 정말 빠르고 단호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씩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네, 네. 제가 볼 때 시장이 자꾸 지지지지 내려가는 거는 그냥 자꾸 하나씩 던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우리 업계 증권업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저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좀 지쳐가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수급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하루 7,300원에 샀다고 했네요. 그리고 그 하루 거래 대금을 봤더니 거래 대금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에 코스피가 한 30조 정도뿐이 안 돼요. 네. 거래 대금이. 그리고 코스닥은 5조 원도 안 돼요. 많이 돼봤자 5조 원. 근데 어제 거래는 조금 늘었어요. 네. 그런데 50% 넘지는 않는데 그래도 50% 가까이가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전체 거래 금액 가운데. 거래 네. 대금 중에 여전히 네. 이 두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거래하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과 같은 게 아니고 정말 뭐랄까요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이건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그냥 뭐 저희들을 나름대로 생각이 있지만 뭐 그런 거 제가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상황을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지금 이건 이제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네. 제가 기대했던 최악의 상황이 됐고 제 기대가 이번 주에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점을 한번 찍고 올라갔다가 다시 저점 찍고 올라가고 또 다시 한번 아래꼬리 달고 그래서 지난번에보다는 그래도 이번 주에 좀 여기서 저점 확인을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네. 이번 주에도 여전히 저점 확인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이번에 저점 확인을 좀 하는 쪽으로 기대한다라고 표현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냥 깨버렸어요. 그리고 만일 이 저점을 깨면 6천을 봐야 된다.
네. 6천을 깰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나쁜 쪽의 시나리오대로 지금 좀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 박스에서 하단으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스에서 하단을 벗어나면 위로도 그렇지만 아래로 그렇고요. 잘 보시면 위도 거기서 돌파할 때 세고 아래도 깨면 급락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 제가 엔비디아 하면 설명드렸죠. 그 깨고 내려갔더니 그때 캐시우드가 캐시우드가 막 팔고 그러면서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했잖아요. 그 순간에 조금 있다가 반등이. 예, 한 네. 3일인가. 네네. 이게 대부분 이게 그렇게 움직여요. 대부분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곧바로 돌릴 거라고는 생각을 하면은 조금 무리가 있고 조금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돌리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게 한번 내려오면은 이제 매물이 낳는다라는 부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6천 어제 6천을 살짝 깼었죠. 네. 6천까지 와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 지수인가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작년 상승이 마무리가 저는 여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올해 상승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새로운 주기를 갖는 거예요. 이제 차트상으로는요. 그런데 제가 이 횡선을 걸어놓은 게 뭐냐면요. 작년에 상승했던 대세 상승의 최고점이 6,240포인트예요. 요게. 여기 6,240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이건 이제 끝났다고 치고 올해 상승하기 시작한 이 첫 번째 시작점 이게 5,400이에요. 저는 이 두 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두 지수는. 근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기법 분석을 설명을 항상 드리면 기법 분석은 비판적인 가장 큰 비판이 뭐냐면 자의적이라 그래요. 네. 그리고 후행적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그랬네? 라는 게 되게 많아요. 기법 분석은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두 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참고로 한번 여러분도 한번 개별적으로 생각해 보실 지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제 상황 뭐 그 정도 말씀드리고 미국은 지금 내일 메타 실적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 갖고 있고 그리고 연준 회의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어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위주로 하락했지만 전반적인 하락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 이번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게 돌았죠. 그 뉴스를 좀 네.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시타델 증권하고 야데니 리서치에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연준이 캐비너시가 지금 다 동결 예상하잖아요.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더라? 그렇게 뭘 쓰던데 어떤 용어를 쓰던데요. 네. 그러니까 돌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어저께 딱 돌았어요. 써든니. 그런 썼으면 영어로는 그렇게 안 썼고 아무튼 우리 용어로요. 한자로 그래요? 어떤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왜 금리 인상이 이번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써놨어요. 캐비너시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취임하면서부터 그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준의 독립성은 우리는 이런 거야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아침에 제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 뜬금없이 금리 인하 해라 이렇게 경고를 딱 줬잖아요. 그러니까 모종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박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혀 이 얘기가 없으면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또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요. 이게 좀 고민해 볼 문제예요. 저도 좀 이제 또 생각 좀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채권 시장은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다 반영하고 있네요. 네, 완전히 다 반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4.2%예요. 네. 금리 인상을 50bp, 네네. 50bp 더 이상으로 좀 보는 거예요. 2에서 3회 정도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이미 반영을 했다. 이미 반영했고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25bp 정도 한번 해놓는 게 향후를 위해서 더 좋을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막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진짜 하려고 하는 건가? 자꾸 이렇게 던지는 거 보니까 이게 자꾸 그런 게 던지거든요. 보면은 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이제 하게끔 하거든요. 그런데 걱정할 그런 건 뭐냐면
주식시장은 얘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이 회장이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반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우리 시장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 뉴스가 막 돌아다니니까 네. 어제 더 걱정스러운 상황이 어저께 좀 된 게 있거든요.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미국이 반영하지 않았다지 다른 국가들은 반영한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그냥 반도체 떨어진 거지. 아 그럼. 예, 저걸 반영한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오늘 뭐 SK하이닉스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데 아까 밖에서 들으니까 정프로님이 그 말씀을 주시던데 지금 주주환원을 위해서 어떤 걸 할 건지, 네. 예,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IR이 나오면 네. 거기에 연동을 하지 않을까. 이제 이 숫자는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매크로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메타 실적 발표 후에 주가 움직임 첫 번째 당장 내일 그리고 연준 회의 결과 및 아마 근데 이번에 동결에도 매파적 동결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이 두 부분이 지금 시장에 좀 있는 거고요. 둘 다 우려의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뭐 수급 해소가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끝내 내려오다 이렇게 소위 죄송합니다. 질질질질 내오다가 폭락을 해야지만 저점을 맞지 이런 식으로 질질질 내려오는데 저점 확인하지 않는다 이런 많이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게 첫 시작이 어저께 한 거잖아요. 첫 시작이. 그래서 이제 저점을 잡으려고 하는구나라고 이제 사야겠다로 하는 얘기가 이제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제 많이 생깁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또 되게 좋은 기회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주식은 뭐 모두 다 벌고 모두 다 손실 나는 게 아니니까. 네. 그 상황마다 어떤 사람은 벌고 어떤 사람은 또 손실 나고 네. 냉혹한 데죠. 예,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준비를 많이 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좀 하면서 시장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와중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네요. SK증권에서 자신들의 추정 실적 기준으로 볼 때 삼성전자 3.8배, SK하이닉스 3.9배 그리고 블룸버그의 추정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크론 6.2배, 창신 메모리는 20.4배였더라. 우리가 이만큼 지금 그러니까 3.8배는 절대 저평가로 가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추정 실적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달라요. 그리고 DS증권 대단합니다. 오. DS증권 어제 보고서에 코스피 목표 주가 9,000포인트로 상향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래야죠. 예, 그러니까 판단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높였다 좋다가 아니라 판단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제 그러니까 눈치 보다가 낸 게 아니고 네. 폭락하는데 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냥 폭락하고 있는데. 9천이요? 그러니까 이 급락이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판단한다 이거. 본인들은 그걸 이제 주장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료들 중에 이제 한마디로 이제 워딩은 이거예요. 현재 급락은 추세 종료가 아니고 조정이다. 조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편으로는 이렇게들 본다라는 걸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매번 여러분 들으셨던 내용들 말고 새로운 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오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다 정도입니다. 어제 야간 소물 마이너스 0.71이었어요. 미국 어제 반도체 급락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선 더 던지지 않겠다는 심리가 좀 현재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그리고 뉴스 빨리 몇 개 하고 또 시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뉴스 정해드렸고요. 블룸버그의 이 보도 재밌어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창신 메모리 IPO는 실패한 거야. 공모가를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첫날 폭등한 거 아니야? 공모가 높았으면 그렇게까지 폭등했겠어? 두 번째, 정부와 국유 지분이 대부분인데 그거 10%도 아는 지분을 가지고 네. 상장했는데 그래서 급등시켜 놓고 이게 시장 친화적인 상장, 시장에서 투자자를 위한 상장이야 이게? 아니잖아. 그리고 상장으로 이번 자금 조달 약 한 12.5억 원화로 12조 5천억 정도를 해서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SK하이닉스 ADR은 40조 원 했어. 이거 되게 조그만 거야. 이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쳐. 블룸버그에서 뭐 이런 보도가 하나 있었고요.
어쩌면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죠. 뭐 좀 낮은 낮게? 가격으로 네. 해서 네. 상승 빡 해서 이제 네. 460% 이런 기대해서 중국이니까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지 네. 않으세요? 중국이니까 어차피- 보여줘야 되는 게 네. 보여줘야 되는 게 있을 중국 수도 있어요. 반도체가 지금 이 정도로 뭐 성장하고 있다. 이걸 이제 글로벌하게 보여주기 위한 뭐 그런 전략 아닌가? 또 그런 생각 하시는 사람이 있으니까 블룸버그에서 이런 얘기를 했겠죠. 네, 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중요한 뉴스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메타가 아리백 회원에서 박탈됐습니다. 자격이. 메타가. 아 그래요? 네, 아리백은 대부분 어떤 거 아시죠? 네. 신재생 에너지로 재생 에너지로 조달하겠다라는 일종의 캠페인이에요. 뭐 강제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AI로 인해서 에너지 부족이 계속 있다 보니까 석탄가스나 아니면은 석탄이나 아니면 가스 발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돼서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기준에 미달해 가지고 회원 자격에서 제외돼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에서는 연간으로는 이 목표 유지겠다,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하겠다고 했지만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자 메타만 이런가? 다른 데들 다 상황이라서 야 이거 아리백 후퇴하는 거 아니야? 이제 아리백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거 다른 얘기들이나 또는 논쟁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요 뉴스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재생에너지 쪽이 이거로 그냥 직격탄을 맞았어요. 재생에너지 쪽이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요 흐름을 좀 봐야 돼요. 이 그래서 흐름. 두 가지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재생에너지 쪽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메타도 근데 아리백을 네. 뭐 탈퇴랑 상관없이 어쨌든 그러면은 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뭐 아리백 하면서 탄소 배출권을 예, 예. 판매해 갖고 예. 뭐 이렇게 좀 비용 보전도 하고 했는데 예. 비용이 또 많이 들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아직 네네네. 생각이 안 왔으니까 바로 대답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일단 만일 이게 지금 메타의 기업이 이렇게 했다면 다른 기업들은 훨씬 더 어렵거나 아니면은 비슷하게 이게 그러니까 연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유럽이 맨날 친환경 에너지, 재생 에너지의 선도 국가는 유럽 연합이에요. 그러다가 뭐 전쟁 일어나고 경기 안 좋고 그러면은 뭐 다시 후퇴하고. 네. 근데 후퇴한다라는 게 이게 거꾸로 가진 않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묻혀지는 역사는 나선형으로 발전하는 거잖아요.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고 이렇게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주식시장은 굉장히 예민하게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하나가 있었다는 것 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로봇 산업 공급망에 드디어 테마에서 수주 확대와 수익 실현 단계로 전환 중이라는 CCTV 뉴스가 있었는데 왜 이런 뉴스가 나왔냐면요. 중국 로봇 기업들의 매출이 전년비 26.9% 증가해서 900억 위안을 돌파했고 그리고 한 로봇 기업이라고 CCTV에서 나왔는데 이 명칭이 안 나왔습니다. 지난달 출시한 신규 휴머노id 로봇 1만 대 이상 주문 확보했고 상반기 수준량만 100만 대. 그러니까 중국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이게 파급 효과가 계속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좀 더 진일보하거나 빨리 이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번 뉴스는 전해드렸고요. 어제 거버넌스 개혁 관련 보도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국거래소 개혁을 지시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와대 정책실장께서는 코스닥이 코스닥다웠던 시절로 되돌리겠다. 뭐 이런 워딩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어제 보도된 게 11월부터 6개반기 동안 장기적으로 저 PBR 기업에 대해서는 HTS, MTS에 얘는 저 PBR이야라고 태그를 붙여서 거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뭔 효과예요? 네? 무슨 효과? 뭐 저렴한 기업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이런 그러니까 회사 거버넌스 개혁을 안 한 안 기업이다. 한 기업이다. 좋은 글씨를 받겠다. 네네. 낙인 찍겠다는 거예요. 낙인 찍겠다. 네, 낙인 찍겠다는 거예요. 좀 더 강하게 지금 의지를 좀 표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저 PBR하고 전부 다 하지는 않고 코스피는 하위 한 25% 이내에서 코스닥은 하위 한 10% 이내에서 10% 정도에서 그 정도에서 계속해서 기업의 실적 개선이라든지 PBR 개선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그 왜 우리 보면은 얘는 증거금 100%짜리야 또는 얘는 코스피야 코스닥이야 이런 거 메뉴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메뉴에 얘는 저PB라고 찍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뉴스를 왜 가져왔냐면요. 지금 시장 폭락하고 반도체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것들도 우리가 이제 계속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어제 시장이 폭락을 했더니 줄줄이 이 5번, 6번 뉴스에 있는 쭉 여러 가지 뉴스들 있잖아요. 이게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시장이 폭락하는 걸 정부에서 지금 예의주시하는구나. 이거 지금 정부에서 걱정스러워 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이거 던지는구나 이게 자꾸. 그런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태에서 시장을 내버려 두면 시장 자체적으로 물론 수급에 의해서 저점 찍고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럴 때는 정책이 붙어야 됩니다. 네. 정책이 붙어야 되는데 그 정책을 하려는 시도로 저는 이게 읽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부분이 좀 있겠다. 그래서 여기 제가 써오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11월 이후부터 좀비 기업들 퇴출 강화한다 막 이렇게 조금 워딩이 강해졌어요. 한동안 그 얘기 없었잖아요. 거버넌스 얘기 없었잖아요. 근데 워딩이 좀 강해졌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폭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정책도 굉장히 유심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뉴스가 딱 나왔는데 보니까 시장 폭락하는데 막 줄줄이 막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좀 뭔가 얘기가 돌았구나 급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시세 아까보다 좀 올라와 있죠. 보면 나아졌네요. 좀. 삼성전자 -1, SK하이닉스 -2 뭐 그렇게 있고요. 반면에 얘들 올라오니까 다른 애들은 조금씩 내려갔네요. 아까 3에서 4였는데 한 1에서 2 정도. 근데 이 정도는 전체적으로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거를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없어요. 진짜 평범한 시장이어야지 얘네들은 오늘은 이쪽이 좋겠네 이쪽은 좀 오르겠네 하지 지금은 뭐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냥 처음에 시가보다는요. 오늘도 여전히 좀 계속해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아직까지 저점하기를 못한 거잖아요. 네. 저점하기라는 거 표현하는 건 저가가 얼마냐는 걸 찍으려는 게 아니고 지수를 찍는다는 게 아니고 네. 도는 걸 봐야 되는데 아직 저가에서 돌아가서 야 이제 저점 확인했다라는 거를 지금 확인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 7월 14일 날 한번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7월 14일이요? 예, 7월 14일 날 한번 보여줬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헤매다가 지금 밀린 거라서 다시 한번 그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 저점 확인은 뭐냐면요. 심플합니다, 되게. 네, 말씀해 잠깐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에 보면 7월 14일 한번 가볼게요. 요 날이거든요. 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밑에서부터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게 확실하게 이게 신뢰가 높고 야 이거 확실히 저점 찍은 것 같아라고 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아까 차트 분석가가 아니고 이 매크로 분석가이면서도 아까 김효진 박사님 와가지고 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래가 안 늘어서 좀 아쉽다. 무조건 거래 대금이 늘어야 돼요. 밑에서. 네. 거래 대금이 크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저점 확인이 되는 거고요. 이 꼬리 있잖아요. 이 꼬리가 길고 위에 양복이 길면 길수록 저점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졌을 때 이렇게 빠졌을 때 제가 일부러 이 방송을 위해서 이게 초록색으로 굵게 해놨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 얘를 돌아서면서 그 위에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계속 설명드리기를 여기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얼마 가야지 안착입니다. 계속 그랬잖아요. 네. 이거 안착을 못해 이거를. 이제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이거 안착하려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얘부터 나와야 돼요. 이거부터. 이게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터닝할 어떤 모멘텀을 찾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지를 좀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여기까지 할까요? 알겠습니다. 저 왠지 제일 우려되는 건 아니고 이제 왜 미국 시장은 보면 이렇게 쭉 가다가 푹 한번 좀 조정 받았다 다시 이제 쭉 가고 또 조정 받고 쭉 가고 뭐 이런 흐름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저 언제입니까? 그 코로나 때 한번 쭉 한번 갔다가 예. 푹 빠지고 이제 쭉 예. 가다가 예.
푹 지금 이제 크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예. 이번에 이제 확실히 이제 우리 시장이 뭐가 좀 바뀌었나 했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그 코로나 대출하면 또 빠지고 예. 그냥 이게 쭉한 5, 6천에서 그냥 쭉 옆으로 기나 이제 이런 시장 이제 펼쳐지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되게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버넌스 개혁의 제1 목표는 뭐냐면 우리 시장에 가장 비판받았던 거는 우리 시장은 냄비 시장이다, 돗대기 시장이다. 선형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장기 투자하면 안 돼. 이게 우리 시장에 낙인 찍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 거버넌스 개혁으로 그렇게는 하지 말 그런 시장이 아닌 자 급등했다가 좀 빠졌다가 다시 원위치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선형적으로 오르고 이런 시장을 바람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무산되는 게 아닌가라는 걸 정프로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제 시장이 빠지니까 또 그런 걱정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건 상황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내일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정프로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없냐, 넋 나갔냐, 멘탈 털렸다 등등 말씀이 많으신데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멘탈이 멀쩡할 리가 없죠. 아 그렇죠. 네, 저는 뭐 이쪽으로 워낙 네. 직장에 주로 이제 다 몰빵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멘탈은 출타했습니다. 와, 근데 말씀 참 잘하시네요. 뭘요? 그러니까 뭔가 그 말이 위안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멘탈 나갔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래요? 네. 남 안 되는 그래요? 꼴 보니까 좀 나. 그 얘기니? 참나. 아이고. 아유 뭐 좀 여러분들 요즘에 웃을 일이 거의 없으시겠지만 나보고 웃으라고?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네. 우리 건강 잘 챙겨야 됩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땀 내고 음. 밥 잘 드시고 건강한 음식 드시고 건강한 몸이 있어야 또 다음 투자 기회 때 여러분들 크게 또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더블 밸류업 잘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네,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